안녕하세요. 마음을 분석하는 남자, 마음 분석가 선생 에녹입니다. 여기는 중국 산동성 칭다오입니다. 예, 저는 중국에서 마음 분석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 15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상담을 받기 들어가기 전에 초기 마음 코칭, 종합 마음 분석, 그 다음에 힐링 마음 치유, 이 세 번째 힐링 마음 치유를 2층에서 하는데 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새 대기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녀 문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오세요. 아마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여쭤봐요. 어머니, 그 자식 농사보다 이 세상에서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 농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지. 뭐가 있죠? 우리 부모님들은 단연코 말씀하세요. 없다. 자식 농사가 제일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식 농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식 문제 때문에 자녀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로 문의를 해주고 계시는데 저는 제가 만약에 돈 벌 욕심이 있으면 네, 오세요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오셨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들 아마 해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먼저 그 부모님의 마음가짐, 부모님의 생각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말 아이의 문제인지 또 부모의 문제인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자녀의 문제는 90% 이상이 부모의 문제고 부모의 문제는 90% 이상이 부부의 문제고 부부의 문제는 90% 이상이 각 개개인이 살아온 성장 환경의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꼬치꼬치 물어보죠. 그러면 좀 부모님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냥 상담 언제 오라고 예약 잡아주면 되지.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지. 자꾸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 응?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아이를 상담해주고 치료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가 90%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모가 그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있는가 먼저 저는 확인을 해요. 소통으로 또는 아이와의 어떤 친밀감이나 이런 것들이 평소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안 이루어지면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가지고 아이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아이만 억울하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저것 여쭤보고, 그리고 날짜를 이렇게 잡고, 이제 이렇게 오시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부모님들은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나는 문제가 없다. 우리 아이가 문제다. 우리 아이를 좀 봐달라. 나는 문제가 없다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벽을 만난 기분이에요. 이게 다 부모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왜 부모님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 아이를 도와줄 고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 핵심, 그 기본, 그 중심은 부모에게 있는데 부모가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계속 그 기관만 찾아다니시는 거죠. 계속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이게 만약에 교육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교과라면은 뭐 국어 영어가 부족하면은 학원을, 거기에 맞는 학원을 갈 수가 있지만은 이거는 마음이잖아요. 마음, 내적인 아이의 심성이고 마음인데, 이거를 마음을 학원에서, 마음을 어떤 기관에서 못하죠. 교육이라는 것은 마음 교육과 글 교육을 같이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예, 교육이라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교육에서 뭐가 빠졌어요? 이 마음 교육이라는 게 싹 빠지면서 이 글 교육, 이 지식 교육만 이렇게 부각이 되고 부상이 되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를 어디에서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가 완전 갈 때, 그 완전 뭐라 그러나요? 예민한 그 자체로 아이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건드리면은 뭐 대형 사고 나는 거죠. 친구들끼리 한번 붙으면 대형 사고 나는 거죠. 옛날에 어떤 치고받고가 아니라 지금은 아주 무서운 왕따, 이즘에 은따, 이런 엄청난 일들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가장 시작은, 마음 교육의 시작은 가정인데, 또 이 가정에서 부모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기관을 찾아서 맡겨버린다는 거죠. 한국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아이들 마음 교육을 위해서 어디 뭐 서당 같은 데 보내잖아요. 무슨 동이죠? 예. 그 뭐 댕기머리 하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가서 캠프 갔다 오라고. 물론 뭐 그렇게 갔다 오고 그런 기관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체험들을 하는 건 너무너무 좋지만, 그 이전에 먼저 세팅이 되고 준비되어야 할 부모들이 그것들을 못 해준다면, 아무리 좋은 곳을 많이 다녀도 집에 들어오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강호동 칭찬법, 유재석 칭찬법도 제가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보급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중국에는 많은 분들이 그것을 듣고 이렇게 계시고 계시죠. 안타까운 건 이제 그게 중국어 버전으로 좀 나오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제 강의, 제 오디오북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마인드, 이 생각이 의식하고 깨어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 아이의 그 변화, 발전은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초등학교 이전의 아이든 초등학교 이후의 아이든 말이죠. 그리고 그 문제들이 계속해서 커가고 발전해가고 또 어떤 극단적인 그 결과들을 낳게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서 자녀 교육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 교육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365 온라인 부모학교라고, 여기는 SNS, 중국 SNS, 웨이신, 위챗 그 취인을 통해서 제가 매일매일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언제든지, 제가 이제 강의를 올려놓으면 뭐 주무시면서, 설거지 하시면서, 청소하시면서, 운전하시면서 언제든지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학기 아이 임신에서 대학 입학까지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부모님들도 뭐 그렇게 아이들에게 소홀하고 싶어서 소홀한 게 아니라, 사실 부모 교육을 어디서 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해주는 데 가보면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 입학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은 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인터넷, 뭐 SNS, 뭐 그냥 한시적인 일반적인 뭐 성당과 강의, 그걸로 어떻게 우리 아이를 교육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부모님도 공부하셔야 되죠. 왜 유대인들이 그 어려서부터 그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변함없이 그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하브르타, 몬테소리, 탈무드,
등등. 지금 유치원에서 하는 모든 교육들은 다 유대인의 교육에 기반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의식하고 깨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관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거 말고요. 한 달짜리 몇 달짜리 말고 그냥 정말 쭉 몇 년이든 계속 쭉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진입 장벽이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저는 이거를 녹음으로 해서 계속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분들은 편안하게 언제든지 그걸 듣거든요. 그리고 그 시리즈별로 또 종류별로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찾아 들어가서 고르면 얼마든지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고, 짜증을 낸다, 화를 낸다, 성교육, 하여튼 그 안에 카테고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본인이 찾아서 공부를, 그것도 연령대로 있으니까는 굉장히 편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진입 장벽이 높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하나 배우려고 뭘 하나 하려면 뭐가 참 복잡해.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부모님들이 의식하고 깨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눈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을 하지 않고 내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식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 아이를 그렇게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고 나 몰라라, 난 아니다, 너의 문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해야 할 것은, 또 가르쳐야 할 것은 반드시 가르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그 부분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약 하나 먹으면 애가 좀 이렇게 말 잘 듣는 그런 약, 아이가 뭘 하나 먹으면 집중이 잘 되고 정말 애들하고 싸우지 않고 그런 약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부모님도 계세요. 우리 아이가 왜 이러지요?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부모로서 내가 그랬습니다. 나의 어떤 이런 모습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자아 성찰, 좀 반성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 교육이, 자식 교육이 쉽지 않죠. 네, 절대 쉽지 않죠. 그만큼 근데 알면은 또 굉장히 세상 쉬운 게 자녀 교육인 것 같아요. 알면은. 모르면, 지금 이제 모르시기 때문에 한숨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저도 요만한 한국에 살다가 이만한 중국에 살고 있는데, 제가 중국어를 잘 못하니까 요만한 한국에 사는 것보다 더 좁은 한국에 사는 것처럼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한지 몰라요. 비행기를 타든 어딜 가든 이게 어느 소통, 관공서를 가든 어든 전기세, 물세, 수도세, 관리비 이런 거 내는 것들이 정말 달마다 스트레스예요. 한국은 그냥 말이 통하니까, 같은 나라 말이 통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근데 모르니까 얼마나 지옥 같고 답답하고 미칠 정도로 15년 전에는 더 했겠죠. 지금 15년이나 됐으니까 어떤 노하우들이 나름대로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하는데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